경영지도사 생산관리 분야 2차 시험 대비 생산관리 과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최진택입니다. 지금 보시는 본 교재는 이러한 참고 문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경영지도사 시험이 현재는 과거보다 많이 좀 더 체계화되고 뭐랄까 좀 더 이론 중심에서 이제 응용 중심 문제 나오고 많이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어떤 책 한 권 사가지고 딱 그 책만 달달달 외우면 합격하는 아마 그런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이제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이후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기관에서 주관 기관에서 시험 시행기관이죠, 참. 시험 시행기관에서 출제평이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출제평이라기보다는 아마 출제의 방향성, 출제의 개요 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의해 보면 달달달 외워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합니다. 따라서 어떤 책을 고르든지 간에 그 한 책만 달달달 외우면 합격할 수 있는 책은 아마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이렇게 해 갈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생산관리에 관계된 책을 다 공부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강은 두 가지로 이끌어 갈 겁니다. 교재는요, 지금 이 책, 여러분이 보신 이 책과 그 다음에 김영준, 김혜정의 혁신생산관리론 형설출판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 겁니다. 우선 이 책은 이거, 즉 이순용의 제품 및 서비스 생산관리론을 토대로 해서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수험에 적합하게끔 경영지도사 수험을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제가 편집했고요. 그 다음 최신에 보니까 SCM이라든지 등등이 이 책에 상당히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우선 기본 강의에서 쭉 생산관리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강의를 잘 탄탄하게 생산관리가 이렇구나, 이게 생산관리구나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주로 문제풀이를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각 챕터마다, 각 장마다 이제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이를 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향후 2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그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생산관리 과목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는 생산경영 기본 개념부터 해서 이렇게 생산성과 평가 종합관리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다만 4장, 6장, 17장 등등은 경영과학 또는 품질경영 영역이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공부하도록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적 공정 품질관리라든지 TQM, 또 퍼트 CPM, 또 생산경영 계량모델, 이게 경영과학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하지 않을 겁니다. 제1장 보겠습니다. 생산경영의 기본 개념. 학습 목표는 서비스 활동과 제조 활동의 차이, 경영 활동과 생산 활동의 관계 등부터 해서 생산 운영 관리 체계 등인데, 이걸 살펴보시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장에 관계된 주로 기출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자, 생산 운영 관리의 목적, 또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서비스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와 함께 기출문제를 참고하시고 강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생산의 개념은요, 유무형의 산출물, 즉 경제적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즉 변환입니다. 그래서 생산의 의미는 변환, 그런데 경제적 산출물, 투입 요소를. 자,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가 산출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변환 요소입니다. 이 생산 시스템의 생산의 투입 요소는 3요소는 투입, 변환 과정, 산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화의 생산은 농업, 수산업, 광업 등이고요. 저장 또 운송은 창고, 운수업 등이고요. 교환은
도소매, 금융, 건물, 임대업 등등이고요. 오락은 뭐 영화, 연극 등이고요. 정보통신은 뭐 도서출판, 신문, 방송 등입니다. 생산 요소와 효용 창출. 생산은 투입물을 유무형의 경제재로 변환. 그래서 가치 증식입니다. 가치를 증식, 가치와 효용입니다. 쓸모 있음. 예. 자, 그래서 생산 요소 3M은 메터리얼, 머신, 맨, 머신, 메터리얼. 이것이 생산의 3M입니다. 효용의 유형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장소의, 또 시간의, 또 소유의 유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산의 목적입니다. 이제는 생산의 목적 그러면 고객 만족과 경제적 생산 이것을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과거에는 경제적 최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싸게 잘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고객 만족 그리고 경제적 생산이 현재의 생산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는 서비스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의 개념 그리고 기능 또 서비스가 이제 제품과 차이나는 점 등을 보겠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 노무를 제공하는 겁니다. 고객의 편익,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 자신 내지는 다른 서비스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이 서비스 제공을 이용, 과정, 노력, 행동의 수행이 서비스입니다. 자, 이런 서비스를 이 제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제품이고 이쪽은 서비스입니다. 제품은 형태가 있죠. 그죠? 딱딱한, 만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무형입니다. 제품은 동질적입니다. 가령 제가 이렇게 강일하게 해서 분필을 씁니다. 제가 어떤 분필을 잡아도 보니까 분필 굵기가 비슷합니다. 또 제가 여기는 많은 노란색 분필을 다 이렇게 봐도 이 분필 여러 개를 다 그려봐도 어떻습니까? 다 노란색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노란색의 색의 차이가 매우 균일합니다. 즉 동질입니다. 서비스는 이질적입니다. 제품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소멸을 합니다. 제품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소비되는 과정.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깎으러 간다. 그죠? 미용실에 이발하러 간다. 어떻습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래서 서비스의 특성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의소비, 무형성, 형태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객관적 의미의 실체를 모르겠어요. 그죠? 주관적 의미에서는 뭐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요, 저장에 불과하고 또 그 서비스가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같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측정하고 또 평가하기 곤란합니다. 두 번째, 이질성. 이것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왜 이질적인가요? 어떤 여성분께서 미용실 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머리를 펌합니다. 어떤 분은 뭐 뽀글뽀글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덜 뽀글뽀글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습니까? 미용실 온 손님마다 머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다양합니다.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어렵고요. 생산 및 제공 과정에서 여러 가변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이질적입니다. 그야말로 미용실에는 이게 젊은 여자, 또 중년의 여성, 또 노년의 여성 다 가잖아요. 그죠? 예. 아주 고객이 다양합니다. 예. 이질성으로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표준화 어렵죠. 서비스의 품질의 측정 평가 어렵죠. 또 고객 개개인을 만족시키기 어렵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좀 이따 점심 먹으러 가야지 딱 갔는데 분해식당을 갔어요. 분해식당은 어떻습니까?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이 다 이용하죠. 아마도 뭐 그 건물에 있는 사람 수백 명이 다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건물에 있는 사람 수백 명이 다 만족하는 맛있는 음식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렵죠? 예. 개개인 다 만족이 좀 어렵습니다. 소멸성. 판매되지 않은 서비스는 소멸됩니다. 서비스 수요와 제공의 시한성,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일 끝나고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비행기 타고 어딜 가요. 그죠? 네. 뭐, 부산을 간다 그럴까요? 제주도를 간다 그럴까요? 갑니다.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그 비행기 좌석이 200석짜리 비행기인데요. 딸랑 저 하나만 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비행기 기장, 부기장에 스튜어디스 여러 명에. 손님은 딱 저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90
국외의 좌석은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붕 이리고 하는 순간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소멸성입니다. 재고가 안 되죠? 자, 비분리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 고객이 또 생산 과정에 참여합니다. 제가 머리 깎으러 미용실 갔습니다. 그죠? 참여하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고객과 제공자는 접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서비스 제공 시 고객이 개입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구입 전에 그죠? 서비스를 구입 전에 시험과 평가가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의 특성 그리고 문제점 요거는요. 관연에도 기출됐던 적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기본이고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죠. 자, 서비스에서 왜 서비스가 왜 표준화하고 품질 측정이 어려운 이유를 대십시오. 자,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서비스가 표준화가 어렵고요. 서비스 품질 측정 평가가 어려운 이유를 쓰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이질성이네요. 또는 무형성, 소멸성, 비분리성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조활동과 서비스 활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한 제조에서 순수한 서비스입니다. 산출물의 형태는 유형, 무형. 저장은 저장할 수 있죠? 불가하죠. 시설은 일반적으로 제조가 대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소규모입니다. 자동차 공장, 예를 들어서 은행 점포, 어떻습니까? 또는 편의점. 사업장 수, 적다, 많다. 자동차 공장 어떻습니까? 사업장 몇 개 안 됩니다. 편의점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집약적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에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조는, 서비스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제조는 고객 접촉 빈도가 낮아요. 서비스는 보세요. 제가 이발하러 갑니다. 그 순간 미용사와 저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죠? 하지만 제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의 역할 정도 서비스는 높습니다. 제조는 낮고요. 그 다음에 고객 요구의 반응 시간, 서비스는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는 좀 길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과 생산 측정이 제조는 서비스에 비해서 쉽습니다. 서비스가 좀 더 어렵고요. 자, 이렇게 이것이 제조 활동과 서비스 활동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제조업 보겠습니다. 제조업. 제조업에서 이 운영상 주의해야 할 점, 또 제조업과 서비스의 차이. 제조는 일반적으로 수요 예측, 재고 관리, 물류, 생산시설의 집약, 즉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변동에 대한 재고 활용이 가능하고요. 규모의 경제 추구, 즉 규모의 경제가 뭐죠? 공장, 자동차 10대 만드는 공장보다 100대 만드는 공장이, 100대 만드는 공장이 보다 한 1000대 만드는 공장이 좀 크면 클수록 좀 더 경제적입니다. 무슨 얘기죠? 단위당 고정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자, 서비스업을 보겠습니다. 고객 접점 관리죠. 고객과 만나는 순간이요. 고객 접점 직원의 인적 자원 관리, 서비스 시설의 분산, 편의점. 어떻죠? 편의점 골고루 여기 있습니다. 은행의 점포 어떻습니까? 자동차 공장처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은행을 크게 지으면 어떨까요? 안 되죠? 은행은 필연적으로 좀 고객이 만날 수 있게끔 지점을 좀 여러 군데 둬야 됩니다. 또한 고객 참여가 높아서 서비스는 마케팅과 운영이 좀 더 가까워야 됩니다. 재고 안 되고요. 서비스 수요 한시성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운영의 차이입니다. 서비스 산업 분류 보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분류, 재화에 관계된 서비스는 도소매업, 운송업, 창고, 사람 이동은 관광, 숙박, 여객, 수석, 화폐는 은행, 이런 거, 정보 이동은 출판, 통신, 정보산업, 유틸리티 창출 및 유통은 전력, 가스, 이런 거, 레저 및 오락시설은 영화관, 보링장, 그 다음에 기타 전문 기술 및 편의 제공은 세탁소, 카센터, 또는 컨설팅 또는 회계사 등등이 있습니다. 자, 경영활동과 생산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의 기본 활동은 이것입니다. 재무, 조달, 생산, 마케팅입니다.
그렇죠? 재무활동, 돈, 뭐 설비를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자본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조달을 해야 되죠? 예, 공장 지을 뭐 건설 기자재 뭐 또는 공장의 설비 등등 조달해야 됩니다. 생산하고요, 마케팅 해야 됩니다. 자, 경영 활동에 있어서 부문 계획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경영 목표는 이제 이익 계획이 중점이겠죠. 장기적으로 중장기 경영 계획, 경영 전략 등 이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 그다음 마케팅은 마케팅 계획, 수요 예측, 시장 조사, 제품 재고 계획 등. 생산 활동에서는 생산 계획입니다. 뭐 제품 계획, 생산 능력 계획, 뭐 일정 계획, 원가 계획, 뭐 공정률, 공정품 재고 계획 등등. 그다음 조달 계획은 그에 맞춰서 뭐 공장 계획, 뭐 설비 계획, 자재 구매 계획, 뭐 자재 재고 계획 등등이고요. 재무 활동은 그에 따라서 자금 계획, 즉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을 계획해야 합니다. 시스템. 이제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시스템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시스템. 아주 뭐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 문제를 생산 부분만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기업 전체와 기업의 각 구성 요소의 그 상관관계나 이들의 작용을 고려해서 생산 목표의 달성과 함께 기업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우선 시스템이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 관련 있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사람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눈, 뭐, 코, 귀, 팔, 손 등등 각각 역할이 있죠. 손의 역할, 눈의 역할, 또 뭐 귀의 역할, 또는 입의 역할, 또는 뭐 다리의 역할 등등이 있는 것처럼 마치 생물체를 보게 되면 유기체는 각각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관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죠. 조직은 세포핵, 그다음 핵,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서 체계적 규칙 또는 원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이나 임무를 수행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시스템, 뭐 통신 시스템 등등, 뭐 생산 및 제조 시스템, 물류 및 유통 시스템 등등이 이제 시스템의 사례였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관련, 목적, 환경 이 네 가지가 시스템의 특성입니다. 집합성, 예. 2개 이상의 식별 가능한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죠? 눈, 코, 입, 귀, 머리, 뭐 팔, 다리 등 다르지 않습니까? 단세포 동물은 없죠, 그죠? 예. 아주 단세포가 있긴 하지만 일단 좀 더 크면 다 여러 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시스템은 원자재, 작업자, 뭐 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련성, 각각 관련이 있어요. 서로 간에. 단위체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전혀 무관한 거 없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목적 추구성, 시스템 특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 시스템은 목적이 뭐였었죠? 고객 만족과 경제적 생산이 생산 시스템의 목적이었었습니다. 환경 적응성, 이 시스템은 환경에 적용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못한 시스템은 도태가 됩니다. 개방 시스템과 폐쇄 시스템이 있는데요. 개방 시스템은 환경 변화와 외란에 대처하기 존속하기 위해서 환경 적응성이 있습니다. 폐쇄 시스템은요. 환경 적용 불가한데 이런 시스템은 사멸되어 있죠. 사람도 보겠습니다.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환경이 가령 예를 들어서 외부의 온도가 가령 마이너스 10도에서 플러스 한 30도 정도는 어떻습니까? 체온이 외부의 온도가 변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죠? 적응하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기온이 한 30도 됩니다. 무척 덥겠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땀구멍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땀을 배출합니다. 무슨 얘기죠? 땀을 배출한다는 얘기는 냉각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하튼 사람들 일종의 환경 적응성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는 시스템 어프로치, 시스템 개념을 아셨으니까 시스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접근 방법, 시스템 어프로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어프로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라고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들 숲과 나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숲 그리고 나무 어느 걸 먼저 보셔야 됩니까? 나무를 먼저 봐야 되나요? 숲을 먼저 봐야 되나요? 저는 여러분께 숲을 먼저 보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마치 이거와도 같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대한민국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가정, 편의상, 여기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대구가 있고, 광주가 있고, 등등 대전이 있고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서울에 태어나가지고요, 서울 밖을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가 떨어졌어요. 아무개님, 예, 당신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행히 제가 면허는 있습니다. 운전도 할 줄 알고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어디를 갔다 오십시오. 가령 속초를 다녀오십시오. 또는 인천을 다녀오십시오. 또는 파주를 다녀오십시오. 또는 대전을 갔다 오십시오. 또는 부산을 갔다 오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대한민국 전도를 보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대구다. 그러면 서울 남쪽에 있구나. 일산이다. 그러면 서울 북쪽에 있구나. 속초다. 그러면 서울 동쪽에 있구나. 등등. 자,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길 쭉 보니까 대구를 가려면 무슨 고속도로가 있네? 경부고속도로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경부고속도로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 내가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진입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이용하겠구나. 그렇죠? 이번에는 좀 더 상세하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됩니다. 처럼 시스템 어프로치는 이겁니다. 시스템의 개념을 이용해서 전체 입장에서 상호의 관련성을 추구해서 주어진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시스템적 사고방식입니다. 전체를 이해하려면 구성 요소가 아닌 전체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마치 숲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산 시스템 또는 조직의 문제를 시스템 어프로치로 시스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좋아지는 점은 첫째, 전체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구성 요소 간의 상호 관련성 내지 상호 작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요인의 원인, 결과를 밝힐 수 있고요. 문제가 되는 변수의 제약 요소, 상호 관계를 밝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전체의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는 환경 변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성입니다. 4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 사람이라고 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뜁니다. 근데 제가 시스템 관점이 없어가지고요. 사람에게 뛰라면서 마라톤 풀코스 40.19km를 1시간 만에 뛰라고 시킵니다. 어떻습니까? 마라톤 풀코스 40.19km를 1시간 만에 뛸 수 있을까요? 예. 자, 사람이 마라톤 풀코스를 뛸 때 그때 성과는 뭐죠?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그 시간, 이건 성과일 것 같아요. 제약 요소가 뭐죠? 그 사람 체력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리의 근육, 그 다음에 호흡기의 폐활량, 그 다음에 심장의 능력. 이럴 수 있죠. 다리의 근육은 무척 좋아. 또 폐활량도 좋아. 그런데 애석하게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요만해요. 자동차로 치면 1000cc밖에 안 돼. 그렇죠? 경차밖에 안 되겠네요. 심장이 요만해. 아마 그렇다면 폐활량이 아무리 좋아도 이 심장이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런 어떤 마라톤 풀코스의 성과라고 하는 그 것은 가령 폐활량이라든지 다리의 근력이라든지 또는 심장의 능력 등등이 제약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스템 어프로치의 기본 방향입니다. 시스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경우는 그냥 하위 시스템 위주의 해결책입니다. 문제 해결 방안의 선택 기준 잘못 선정하고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시스템 관점이 아닌 경우고요. 자, 시스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즉 시스템 유효성을 위해서는요, 하위 시스템을 분할하고, 즉 전체 입장에서 하위 시스템 간의 충돌과 알력을 조정해야 된다.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컨설턴트로서 어느 조직에 간다. 그러면 조직에는 A 부서, B 부서, C 부서, D 부서가 있고, A 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고, B 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고, C 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고. 근데 A 부서와 B 부서는 어떤 관계가 있고, 간혹 가다 보면 조직 내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부서와 어떤 부서에게 갈등이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 걸 잘 살펴봐야 컨설턴트로도 들어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시스템 어프로치 해야 됩니다. 자, 시스템에 있어서 능률과 유효성을 보겠습니다. 능률은 하위 시스템의 개별적 성과입니다. 유효성은 시스템 전체의 성과를 유효성이라고 합니다. 개개의 능률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궁극에는 유효성이 좋은 그러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생산 시스템 목표와 기능입니다. 생산 시스템 수행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바르고 빠르게 제때 변화한 상황에 맞추어서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변화한 상황에 맞춰 유연성, 저렴하게. 그래서 품질, 신속성, 확실성, 유연성 원가를 확보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 생산 시스템 목표를 보게 되면요. 품질, 신속성, 확실성, 유연성, 원가를 추구하는 것이 생산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자, 생산 시스템 목표와 그다음에 외부적 영향을 보겠습니다. 원가는 낮은 가격. 이거는 뭡니까? 내가 낮은 가격을 만들수록 높은 마진의 원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1,000원에 팔고 있는데 경쟁자는 예를 들어서 원가가 900원이야. 나는 800원이야. 그럼 제가 100원만큼 더 마진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것은 높은 생산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높은 생산성은 신속한 생산, 불량 없는 공정, 변화 대응성, 유연성, 정확한 운영, 확실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볼게요. 확실성, 납기 준수의 원천입니다. 확실하게 갖다 줄 수 있는 능력. 유연성, 다양한 고객 요구에 그다음에 맞출 수 있는 그것의 원천입니다. 품질, 고객 만족의 원천입니다. 신속성, 짧은 조달 시간, 납기 단축의 원인 등등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이 생산의 목표 이 5가지가 서로가 별개가 아닙니다. 각각이 좀 어떤 것은 이제 트레이드 오브의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또 서로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합니다. 자, 생산 시스템의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고객 만족, 효용 창출 변환기입니다. 즉, 변화는 형태의 변환, 기능의 변환, 장소의 변환, 시간, 행위, 소위의 변환입니다. 이런 변환 기능을 통해서 쓸모있음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합니다. 이런 관리 기능을 통해서 경제 요소의 경제적 결합을 통해서 경제적 생산입니다. 생산 시스템의 목적은 뭐죠? 고객 만족, 경제적 생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생산 시스템 구성을 보겠습니다. 3요소가 있죠? 투입, 변환, 산출. 생산 시스템의 3요소는 투입, 변환, 산출입니다. 투입은 뭐가 있을까요? 원자재, 노동력, 에너지 등등입니다. 산출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보면 제품과 서비스라고 봅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 공장 같으면 이제 만드는 물건을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가령 서비스업에서는 이제 결과가 서비스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생산 시스템은 일종의 변환 시스템입니다. 즉 여기가 변환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통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결과와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변환 시스템, 생산 자원들을 투입해서 효용을 지닌 쓸모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바꾸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시스템은요, 변환 시스템의 공정 변수들 계획 조정해서 변환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생산 시스템의 관리, 한마디로 생산 관리입니다. 생산 관리의 개념, 경영과 생산 관리, 투입과 변환 과정에는 자원이 소요되므로 원가 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가가 발생합니다.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산출물 고객에게 판매해서 수익, 매출액이 발생합니다. 기업은 판매 가격을 높이고 즉 매출액을 많이 하고 원가를 낮추면 살아남을 수 있겠네요. 반대가 되면 어떻죠? 반대가 되면 기업이 장기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자, 생산관리란 생산의 목적인 고객 만족, 경제적 달성, 이걸 할 수 있도록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적질의 제품, 그다음에 적기에 정량을 저가에 생산 또는 공급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이에 관련된 생산 과정을 이력하고 생산 활동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산 관리는 목적, 즉 뭐죠? 고객 만족, 경제적, 이걸 하기 위해서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활동을 생산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자원이 무한한 자원은 없죠. 다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 유한한 자원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전통적 의미의 생산관리와 현대적 의미의 생산관리를 보겠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생산관리 그러면 제조업만 얘기했었습니다.
이제는 현대적 의미에서 생산관리는 뭐 용어도 프로덕션뿐만 아니라 이건 주로 제조에 쓰이죠. 오퍼레이션은 주로 이제 운영, 그래서 서비스업에서는 주로 운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현대적 관점에서는 제조는 물론이고 서비스업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생산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문적으로도 과거에는 생산관리, 즉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PM) 그랬는데 요새는 프로덕션 앤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라는 표현도 하고요. 요새는 또 아예 이렇게 빼고 OM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생산 활동에 있어서 생산 활동이 잘 되기 위해서 생산 경영자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시장 수요에 맞춰서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그다음에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개발 및 동기부여, 생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다음에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내 다른 기능과 유기적 관계. 따라 생산 경영자는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생산 자원을 효율적 관리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산출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한 단어가 생산 경영자의 역할 또는 이 역할을 정의한 단어였었습니다. 생산관리의 체계를 보겠습니다. 생산관리 체계. 과거에 이제 생산관리는 크게 보면 이렇게 생산관리라고 하는 관점을 접근 방법을 보게 되면 시스템적 접근, 관리 과정적, 생산 요소 및 목표 기능 제약적, 경쟁 강화 입장에서 절충적 접근이 있습니다. 우선 그 시스템 관점 보겠습니다. 생산의 시스템적 접근, 투입과 산출 과정적 견해입니다. 시스템적 접근,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견해, 시스템의 설계와 관리에 따른 경향입니다. 그 다음 이제 관리 과정적 접근. 그 생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한다는 입장에서 관리 과정을 계획, 조직, 통제 또는 계획, 분석, 통제로 접근했습니다. 그 생산 요소 및 목표 기능적 접근은요, 그 생산에 들어가는 이 수입 요소, 생산 요소와 생산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경쟁력 강화 입장에서 절충적 접근. 기업의 경쟁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생산 관리입니다. 그래서 포드 시스템, 도요타 시스템, 삼성전자 SCM 등등이 이 당시에 이때는 포드가 하여튼 이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생산 경영을 잘 해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였었습니다. 생산 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생산 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경영계층에 따른 의사결정, 몸은 전략적 의사결정은 최고 경영층, 관리적 의사결정은 중간, 업무적 의사결정은 하부관리층입니다. 그 생산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그 의사결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산 시스템 설계, 그다음에 생산 시스템 운영, 설계와 운영입니다. 생산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관계된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계에 관계된 의사결정, 운영에 관계된 의사결정. 설계에 대한 관계된 의사결정 보게 되면 생산 전략, 그래서 품질, 원가, 시간, 유연성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원가에 중점을 둬서 가격 경쟁을 할 것인가, 품질에 주안점을 둬서 품질 경쟁을 할 것인가. 그 다음 제품과 서비스 설계, 어떤 제품을 또 어떤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정 설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능별 배치를 할 것인가, 또는 이 라인별 배치를 할 것인가 등등. 생산 능력을 얼만큼 갖출까요? 요만큼? 많이? 크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음식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김밥집을 하나 창업을 했는데요. 엄청 크게 졌습니다. 자그마치 좌석수가 한 500석 되는 김밥집을 차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의 그 분식집인데 좌석수가 500석씩 되는 집은 없을 겁니다. 반면에 제가 아주 그냥 좋은 고급 갈비집을 차렸습니다. 좌석수가 10개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고급스러운 갈비집이나 또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또는 분식집, 떡볶이집에 따라서 적절한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처럼 생산 능력을 얼마만큼 갖추는 게 좋을까요?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에 따른 경제성, 시설,
시설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즉 시설 입지. 공장 같으면요, 제조업 같으면은 공장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서비스업 같으면은 가게를 어디다 지을 것인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발전소 보면 특히 이제 이 화력발전소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이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소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발전소가 어디에 있냐면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배가 석탄을 실은 큰 배가 그 부두에 접원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죠? 석탄을 가지고 갖고 와야 되니까. 자, 시설의 입지고요. 설비 배치, 설비와 장비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직무 설계, 어떤 사람은 어떤 업무를 주고 어떤 사람은 업무를 주고 어떻게 업무를 나눌 것인가. 이것이 생산 시스템의 주요 결정, 즉 설계에 관계된 의사결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영입니다. 생산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 다음 운영만 하면 돼. 그래서 수요 예측, 내일 몇 개 팔릴까?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몇 개 팔릴까?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명 이제 그 중국 음식점들, 그죠? 짬뽕 어떻습니까? 짬뽕에는 해물이 많이 들어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짬뽕의 판매량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짬뽕이 보면 겨울에는 좀 많이 팔리는데 뜨거운 여름에는 좀 덜 팔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게가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보통 짬뽕에 들어가는 그 짬뽕에 들어가는 해물을 먹으면 30그릇 정도를 준비해 놨다가 여름에는 한 10개 정도 준비해 놓고 수요 예측해야 되죠. 그죠? 그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저건 아마 버립니다. 시장의 수요가 어떤지 알아야 되고요. 생산과 서비스 계획, 그다음에 일정 관리, 그다음 프로젝트. 요거는 이제 일정 관리 요건 비슷한 건데 생산 시스템마다 다르네요. 그죠? 일반적인 연속 생산 시스템은 일정 관리고요. 프로젝트성 관리에서는 요거고요. 서비스 관리, 재고 관리, 품질 관리 등등이 생산 시스템의 운영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자, 이걸 다시 이제 장기적인 의사결정과 단기적인 의사결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의사결정은 주로 생산 시스템의 설계에 관계된 겁니다. 주로 어디죠? 여기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설계, 부품의 설계, 생산 공정 설계부터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 생산 시스템 종합 조정 문제 등등이 생산 시스템의 장기적인 관점의 의사결정, 즉 장기적인 관점의 의사결정은 생산 시스템 설계에 관한 의사결정이고요. 자, 단기적인 의사결정 문제는 바로 생산 시스템의 운영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생산 계획 문제, 일정 관리 문제 등등부터 해서 품질 관리 문제 등등, 인력 관리 문제 등등이 그 단기적인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산 시스템의 의사결정의 장기 또 단기는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생산 시스템의 운영에 관계된 건요, 단기적인 관점이고 능률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산 시스템 운영 잘하면 능률 올라갈 수 있고요. 이건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 유효성은요, 장기적인 관점이 바로 생산 시스템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공장을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화력발전소를 바닷가로부터 멀리 내륙에 지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석탄을 매일 트럭이나 기차로 운송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네요. 그래서 저희 화력발전소가 원가가 비싸요.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죠? 이 화력발전소를 석탄 떼는 화력발전소를 저 내륙에 짓자고 설계 결정한 사장인 제가 책임을 져야겠네요. 이렇듯 이렇게 유효성이 안 좋죠, 그러죠? 화력발전소를 저 내륙에 지었다처럼 유효성은 설계에 관계되고요. 효율은, 능률은 운영에 관계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장 생산 관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